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와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을 해버리네요. 이렇게 형편없이 내려가는 것은 이거 굉장히 보기 드문 일입니다. 아직도 여론 조작 어쩌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는 검찰이 모든 상황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 조작하기 힘듭니다. 거기다가 여론조사 기간마다 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조작 논리는 더 이상 먹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조작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그냥 두겠습니까? 사정없이 조질 겁니다. 그런데 조작 여부를 떠나가지고 지금 지지율 이렇게 나오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출범한 지 고작 2개월 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가버리면요, 이거 국정 동력이 떨어져가지고 앞으로 국정 수행이 힘듭니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하면은 리얼미터의 경우에는 긍정평가는 7.4% 하락하고 부정평가는 6.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합치면은 약 15%가 움직여버렸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2.9%, 20대가 떠나가고 있습니다. 또 KSOI 조사에서도 20대의 부정평가율이 17% 상승했습니다. 이 17%가 뭡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쫙 빠지는 것은 물론 이준석 효과도 있고 여러가지 고려할 게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될 주인공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변명 같은 거 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지 2달 만에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는 이유로는 그중에 한 8할은 공사를 제대로 구분치 못한 윤석열 대통령의 처신 탓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는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국민들이, 특히 보수주의자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고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수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자기가 볼 때 우수하다는 이유만으로 역대 대통령 중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검찰 식구만 챙기고 학교 선후배 챙기고 지인들 챙기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언론들이 가만히 있기는 합니까? 조중동이 완전히 대척섬에 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 계속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들한테 먹잇감만 줄 뿐입니다. 빌미를 줄 뿐이에요. 그리고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던 김건희 여사, 이거 왜 약속 안 지켜요? 약속을 안 지킬 것 같으면 아예 부속실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든지 둘 중에 하나 확실하게 정해버려야 됩니다. 조용한 내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을 둘러싼 자범, 김건희 여사 주변에 불쑥불쑥 등장하는 공인인지 사인인지 모를 이상한 사람들, 무엇보다 윤석열 사단 챙기기 인사와 김건희 여사 주변 문제에서 공과 사를 칼같이 자르지 못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저분이 우리가 여태까지 보아오던 윤석열 맞나? 저분이 그런 검찰총장 맞나? 하고 실망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왜 적폐청산 빠른 속도로 못합니까? 속도를 잔뜩 올려가지고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국민이 뭐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뽑아줬는데요? 적폐청산 제대로 하라고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돼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돼가고 있는 게 없으니까 지지자들이 이탈할 수밖에요. 특히 대구 경북에서 무려 15% 가까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공정이라는 게 뭐예요? 공은 공, 사는 사, 이렇게 챙기는 게 공정이에요. 그걸 섞어버리면은 그게 바로 불공정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트레이드마크인 공정이 흔들려 버리니까 지지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다가 여당의 자중질환 또한 국정 지지율을 갉아먹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30대 대표 이준석, 또 그런 구릉이 같은 대표를 상대하기에는 정치력 자체가 부족한 윤핵관들, 이준석 대표의 성산납 의혹은 진상이 밝혀져야 되겠지만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쉽게 말하면 사냥이 끝나자마자 사냥개부터 잡는다는 토사구팽 논리가 퍼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퍼지기 전에 전광석화처럼 처리해버리든지, 아니면 그게 그렇게 났으면 적당히 눈을 감아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토사구팽으로 비치면 실패해요. 어차피 내치기로 했으면은 좀 더 고급스럽게 내칠 수가 있어요. 그 시끄럽게 떠들어가면서 할 게 뭐 있습니까? 또 윤핵관들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공은 인정한다 해도 새로운 세대들이 보기에는 올드보이라는 점도 인식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태가 나오냐면은 지금 이게 뭐예요? 누군지 다 아시죠?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하자마자 지지자들을 1000명 이상 끌고 놀러갔습니다. 놀러가가지고 저 모습이 저게 뭐예요? 지지자들하고 이런 모임을 갖는 거 괜찮아요. 하세요. 그런데 지금이 그럴 때입니까? 좀 참으면 안 됩니까? 아니면 설사 좀 갔다 왔다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 자신의 SNS에 올려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한편에서는 이 싸움의 결과 윤핵관들만 이득을 받네, 윤핵관들만 챙겼네, 이런 이야기가 주변에서 퍼지도록 방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문재인 정권에서는 운동권 형 동생 아우 형님 하면서 흔들어대던 국정을 이제는 검찰 출신들이 형 동생 아우르면서 국정을 좌지우지 해버린다면 이것 또한 얼마나 허망합니까? 오죽하면 양향자 의원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프로답지가 못해서 양향자 의원의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저기든 말든 그건 나중에 놔두고 말이 오르면 듣자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모든 인생의 목표를 다 이룬 사람처럼 보인다. 정권 교체와 대통령 당선은 국민 행복과 국가 번영을 위한 수단일 뿐이지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지금부터 할 일이 태산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런 인사관을 비친 것은 여당 의원들이 TV토론 같은 데서 야당 의원과 마주 앉아가지고 서로 그렇게 공격할 때 쓰는 말이다.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상대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건 이미 대선 때 끝났다. 상대를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은 대선 때 이미 이김으로써 끝나버린 겁니다. 대선 때 이겼잖아요. 그래서 상대평가는 그때 끝난 거죠. 지금의 낮은 지지율은 국민이 절대평가를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야단칠 때 귀를 닫아버리면 들을 때까지 야단은 더 커지는 법이라면서 프로답게 대통령에게 맡겨진 의무인 행정,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분야의 중, 장, 단기 계획을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받고 그리고 일에 전념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쩌면 프로답지 않아서 대통령이 됐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답지 않아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대통령은 프로 행정가이고 프로 경제가이며 프로 국권 통수권자이자 프로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팔자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와 그 다음에 KSOI의 여론조사 결과가 두 개가 일치해버릴 때는 이거 골 때리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부정평가가 60% 이상 가버립니까? 그리고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져 버립니까? 특히 자신의 정치 이념 성향이 보수라고 답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54%가 긍정평가했고 41.7%가 부정평가했습니다. 이걸 지난주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19.5%가 급락을 해버렸고 부정평가는 17.1% 급등을 해버린 겁니다. 이거를 합치면 무려 37% 38% 가까이 움직여버린 겁니다. 누가? 보수 성향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을 가능성이 높은 보수층에서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나빠진 것은 지지층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2주차에 56.3%를 고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고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36.1%를 저점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실패, 대통령 해외 순방의 민간인 동행, 준비 안 된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KSOI의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박순애 사회부총리 임명, 송옥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지명 등을 두고 정부의 인사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60.3%가 인사 실패다라고 답을 했고 이전 정부 등과 비교했을 때 인사 실패로 볼 수 없다는 응답은 고작 27.8%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낫지 않냐 그 말에 동의하는 사람은 27.8%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때 이원모 대통령 인사비서관의 부인인 민간인 신분인 신모 씨가 동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는 66.5%가 민간인이 해외 순방에 동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에 문제가 없다는 응답은 26.2%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지자들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소리 질러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동력 다 잃어버립니다. 국정운영 동력 다 잃어버리고 나면 적폐청산도 다 날아가버립니다. 우리가 외냈던 그런 정의롭고 깨끗한 사회는 다 물 건너가는 겁니다. 이게 동력이 붙어야 돼요. 동력이 붙자면 지지율 올라가야 돼요. 그게 진짜든 가짜든 간에 지지율 안 오르면 동력이 살아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소리를 질러야 되는 겁니다. 지지를 하지만 지지는 해주겠지만 그래도 이건 고치세요. 이건 하지 마세요. 특히 인사 문제 그동안 제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정말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야기할 겁니다.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고쳐질 것이고 그래야 국민의 지지율을 다시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국민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국정의 동력이 살아날 것이고 국정 동력이 살아나야 적폐청산이고 뭐고 이런 데 힘을 받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도 여러분도 우리도 다 같이 이건 아니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전하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